아버지와 오빠가 내 이름으로 된 집을 팔아버렸다는 소식이 도착한 순간이었다. 그 집은 내 전부였는데 그들은 단 한 통의 연락도 없이 내 인생을 팔아넘겼다. 하지만 그 집은 그들의 것이 아니었다. 그곳에 묻힌 비밀은 내가 대신 짊어진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밀을 파헤치며 나는 그들을 파괴할 것이다. 내 방식으로, 영원히. 서울의 겨울비가 내리쬐는 그날, 나는 인천공항에서 나왔다. 오키나와의 따뜻한 바람이 아직 피부에 스며들어 있었지만 가슴속에는 차가운 칼날이 꽂힌 기분이었다. 핸드폰에 쌓인 메시지들, 부동산 중개인의 확인서, 오빠의 변명 같은 짧은 문장, 그리고 아버지의 침묵. 집을 팔았어. 내가 없으니까 오빠의 메시지는 그렇게 끝났다. 마치 내 부재가 그들의 권한을 준 것처럼. 나는 택시를 타고 곧장 그 집으로 향했다. 강남의 변두리, 낡은 아파트 단지. 10년 전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내가 홀로 지은 보금자리. 아버지는 알코올에 찌든 몸으로 시골에서 지내셨고 오빠는 직장을 전전하며 돈을 탕진했다. 그 집은 내 월급으로 대출을 갚아나간 내 피와 땀의 결정체였다. 그런데 그들은 내가 일본 출장을 나간 3달 만에 서류 위조까지 해서 팔아버렸다. 아파트 앞에 서니 문패가 이미 뜯겨져 있었다. 새 주인으로 보이는 중년 부부가 짐을 나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문을 두드렸다. 죄송합니다. 여기 사시던 분이신가요? 여자가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 집 제 집이었어요. 그 말에 남자가 인상을 찌푸렸다. 이제 우리 집입니다. 서류 다 봤어요. 소유주 이름이 김민준 씨네요. 오빠의 이름.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분노가 치밀었다. 나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길게 울리다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얘야, 왜? 집 팔았다는 거 알았지? 오빠의 목소리는 여전했다. 무책임하고 당당했다. 오빠, 그 집 내 거야? 어떻게? 내 거. 웃기지 마. 아버지랑 나랑 같이 산 집이잖아. 내가 혼자 월급 다 쓰는 척하면서 우리 빼돌린 거나 다름없어. 그의 말은 날카로웠다. 마치 내가 도둑인 양.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비가 얼굴을 적셨다. 오키나와에서 보낸 그 3달, 나는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기 위해 밤낮 없이 일했다. 성공하면 승진, 그리고 그 집을 완전히 내 것으로 만들 작정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아버지의 빚을 갚기 위해, 오빠의 도박빚을 메우기 위해 내 인생을 팔았다. 하지만 그건 시작에 불과했다. 그 집의 진짜 비밀을 아는 건 나뿐이었다.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옛 친구인 지은이를 만났다. 그녀는 변호사였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모든 걸 털어놓았다. 서류 위조네. 소유권 이전이 무효야. 소송 걸면 되지. 지은이의 말은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소송. 그건 너무 쉽잖아. 그들은 돈만 갚으면 끝이야. 하지만 그 집에 묻힌 게 그걸 알면 그들은 무너질 거야. 지은이는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비밀? 너 혼자 짊어진 거.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10년 전 어머니의 죽음. 교통사고로 위장된 살인.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 술에 취해 다툼 끝에. 나는 그걸 목격했다. 15살의 나, 오빠는 20살. 우리는 아버지를 보호했다. 경찰에 사고라고 증언했다. 대신 아버지는 감옥 대신 재활원으로 보내졌고 나는 그 죄책감으로 집을 샀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 그 집은 그 죄의 증거였다. 벽 속에 숨긴 어머니의 유품, 그리고 아버지의 자백 편지. 미나, 그건 범죄 은폐야. 지은이가 속삭였다.
폭로하면 내 인생도 끝나. 나는 웃었다. 이미 끝났어. 그들이 내 집을 팔았으니까 그날 밤 나는 계획을 세웠다. 소송이 아닌 복수. 그들의 삶을 파괴할 영원한 복수. 다음 날 나는 아버지를 찾아갔다. 시골 마을 낡은 한옥. 아버지는 마루에 앉아 소주를 마시고 있었다. 미나 왔냐? 그의 눈은 흐렸다. 집 팔아서 미안하다. 유나는 차를 끓여주며 물었다. 왜요? 오빠비 때문인가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그놈이 도박으로 5억이나 졌어. 내 집 없으면 사채꾼들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그 집 어머니 거잖아요. 아버지의 손이 떨렸다. 그만해. 나는 편지를 꺼냈다. 어머니의 유품 상자에서 나온 아버지의 필체로 쓴 자백서. 이게 뭐예요? 10년 전 어머니를. 아버지는 벌떡 일어났다. 어디서 그걸. 태워버렸다고 했잖아.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속삭였다. 태우지 않았어요. 제가 지켰어요. 가족을 위해. 아버지는 무릎 꿇었다. 미나야, 제발. 오빠도 몰라. 나 혼자 한 짓이야. 그 순간 나는 느꼈다. 이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건 가족의 파국이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오빠에게는 다른 비밀이 있었다. 어머니 죽은 후 오빠가 아버지의 돈을 훔쳐 도박을 시작한 거. 나는 그 증거도 모아두었다. 은행 거래 내역, 친구들의 증언. 그들은 서로를 배신했다. 그리고 나를 이용했다. 서울로 돌아와 나는 오빠의 아파트를 찾았다. 강북의 허름한 원룸. 문을 두드리니 오빠가 술 취한 채 나왔다. 너 왜 왔어? 그의 눈에 두려움이 스쳤다.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엉망이었다. 도박 앱이 켜진 핸드폰, 빈 술병들. 집값 다 썼어. 오빠는 피했다. 아버지랑 반반이야. 내가 일본 가서 연락 안 하니까? 나는 핸드폰을 집어들었다. 그의 도박 기록. 이게 어머니 장례비지? 아버지 돈 훔친 거. 오빠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누가? 그딴 소리. 나는 증거 사진을 보여주었다. 내 친구가 말했어. 10년 전 내가 훔쳐간 3천만 원. 오빠는 주저앉았다. 미나, 제발. 갚을게. 소송하지 마. 나는 웃었다. 소송. 그건 재미없어. 대신 진실을 말해. 왜 나한테 집을 돌려주지 않았어? 오빠는 울었다. 아버지가 강요했어. 내가 성공하면 우리 버릴까 봐.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졌다. 성공. 나는 그저 가족을 지키려 애썼을 뿐인데. 그날부터 복수는 시작되었다. 나는 지은이의 도움을 받아 가짜 서류를 만들었다. 오빠의 도박빚을 폭로할 익명 계정. 아버지의 자백을 유포할 준비. 하지만 단순히 파괴하는 게 아니었다. 나는 그들을 대면하게 할 거였다. 가족회의, 마지막 식사, 그곳에서 모든 게 드러날 테니까. 시간이 흘렀다. 한 달 후, 나는 그 집 이제 새 주인의 집 앞에서 기다렸다. 오빠와 아버지를 불렀다. 마지막으로 집 보자. 그들은 왔다. 비가 다시 내렸다. 새 주인이 문을 열어주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다. 빈 방, 메아리 치는 발소리. 여기서 어머니가 죽었어. 내가 말했다. 아버지는 떨었다. 오빠는 모른 척했다. 나는 편지를 꺼냈다. 읽어봐. 아버지가 읽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내 어머니를. 오빠의 눈이 커졌다. 아버지. 이게 무슨. 공기 중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오빠가 소리쳤다. 미나, 너 미쳤어. 왜 이제야? 나는 대답했다. 너희가 내 집 팔았으니까. 아버지는 울었다. 미안해. 모두 내 탓이야. 하지만 오빠는 아니었다. 그는 핸드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하려 했다. 이건 살인 은폐야. 나는 막았다. 기다려. 이건 우리 가족 일이야. 그 순간 티스트가 왔다. 오빠의 핸드폰에 메시지가 왔다. 빚 갚아. 아니면 내 비밀 폭로. 사채꾼. 오빠는 더 이상 강하지 않았다. 미나, 도와줘. 그의 눈에 공포가 서렸다. 나는 선택했다. 편지를 불태웠다. 이건 끝이야. 하지만 집값 돌려줘.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다. 새 주인에게 돈을 모아 갚기로. 하지만 진짜 집은? 그건 내 마음속이었다. 어머니의 추억, 가족의 죄. 우리는 파괴되었지만 재건할 수 있었다. 아니, 그건 착각이었다. 다음 날 오빠가 사라졌다. 돈을 챙겨 도망쳤다. 아버지는 자살 시도. 나는 병원에서 앉아 생각했다. 복수는 승리인가? 아니, 그냥 더 깊은 어둠. 독자들이 논쟁할 테지. 내가 옳았나? 그랬나? 서울의 겨울은 잔인했다. 병원 복도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소복이 쌓이는 거리, 사람들의 발자국이 지워지는 모습처럼 우리 가족의 흔적도 희미해져 갔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다. 위를 타서 약을 삼킨 후의 흔적. 의사가 말했다. 생명에 지장은 없지만 정신적으로 불안정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불안정. 그건 우리 모두의 상태였다. 오빠의 전화는 꺼져 있었다. 마지막 메시지. 미안해, 미나. 너 덕에 살았어. 덕분? 그 돈은 내 집값이었다. 새 주인이 돌려준 8억 중 5억을 오빠가 챙겼다. 나머지는 아버지의 빚갚기와 병원비로 사라졌다. 나는 빈손이었다. 다시 원점. 지은이가 병원에 왔다. 오빠 잡아야 해. 사기죄로. 그녀의 눈은 날카로웠다. 나는 웃었다. 잡아서 뭐해? 감옥 가면 가족 끝장이야. 이 지은이는 한숨을 쉬었다. 미나, 너 아직도 가족이라고? 그들은 너 배신했어. 배신. 그 단어가 가슴을 파고들었다. 오키나와에서 돌아온 후 모든 게 배신으로 물들었다. 나는 회상했다. 오키나와 출장. 회사 프로젝트, 일본 지사와의 합작. 나는 마케팅 팀장으로. 성공하면 본사 승진. 매일 밤 해변을 걸으며 가족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집 잘 지내? 오빠의 답, 응. 아버지 건강에 거짓말. 그들은 이미 부동산에 문의했다. 집 팔고 싶어요. 소유주 동의 없이 중개인이 말한 대로. 오빠가 위임장 위조. 왜 나한테 말 안 했을까? 돈 문제. 아니, 더 깊었다. 오빠는 나를 질투했다. 15살 때부터. 어머니 죽음 후 내가 공부 잘하고 장학금 받고 회사 들어간 반면 오빠는 직장 그만두고 방황. 너만 잘 나가. 이 술자리에서 오빠가 중얼거렸다. 아버지는? 그는 죄책감으로 나를 보호했다. 미나는 우리 희망이야. 하지만 그 희망을 팔아버렸다. 병원에서 나온 후 나는 어머니의 묘를 찾았다. 국립묘지, 눈 덮인 언덕. 꽃을 놓고 앉았다. 엄마, 제가 잘못했나요? 바람이 대답 대신 불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 김미나 씨. 당신 오빠, 여기 있어요.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다. 사채꾼. 나는 그를 만났다. 홍대 뒷골목, 네온 사인이 번쩍이는 박. 남자는 40대 후반, 문신이 팔에 새겨진. 오빠 빚 7억 됐어.
집 팔아서 갚으려 했는데 그놈 도망쳤지. 나는 물었다. 어디 있어요? 남자는 웃었다. 돈 가져오면 알려줄게. 아니면 당신 집 나 이미 팔았네. 당신 회사에 연락할까? 협박. 하지만 나는 준비했다. 지은이와 상의한 대로 녹음기 켰다. 빚 증거 보여주세요. 남자는 서류를 내밀었다. 오빠의 도박 기록, 5년치 어머니 장례 후 시작된 끝없는 구멍. 이 중에 불법 대출 있어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고리대금. 나는 거래했다. 5천만 주면 오빠 위치 알려주세요. 남자는 돈을 받고 주소 스티커를 붙였다. 부산, 해운대의 모텔. 나는 기차를 탔다. 창밖으로 스치듯 지나가는 도시들.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웠다. 오빠를 찾으면 끝낼 수 있을까? 부산에 도착한 밤, 모텔 앞에 섰다. 비가 그친 거리, 바다 냄새. 문을 두드렸다. 오빠가 나왔다. 얼굴은 수척했다. 미나. 어떻게? 나는 안으로 들어갔다. 방 안은 담배 연기 가득. 도망쳤어. 돈 챙겨서. 오빠는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사채꾼이 죽일 것 같아서. 우리는 앉았다. 오빠가 말했다. 아버지 자백, 그거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죽인 거 내가 몰랐어. 오빠는 울었다. 몰랐어. 사고라고 믿었어. 너 왜 숨겼어? 나는 대답했다. 가족 지키려고. 너처럼. 그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오빠의 도박 시작. 어머니 죽음 후, 우울증. 너는 강했어. 나는 약했지. 그는 돈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일 시작할게. 갚을게. 나는 믿었나? 모르겠. 하지만 그 순간 화해처럼 느껴졌다. 다음 날 서울로 돌아왔다. 아버지는 퇴원했다. 집 임시로 빌린 원룸돼서 우리는 식사를 했다. 불편한 침묵. 미안하다. 아버지가 말했다. 오빠도. 형제직. 하지만 나는 알았다. 이건 임시 평화. 진짜 집은 돌아오지 않았다. 그런데 트위스트. 회사에서 소문이 돌았다. 미나 팀장, 프로젝트 자료 유출, 내 오키나와 자료가 경쟁사에 넘어갔다. 누가? 오빠의 친구, 도박꾼. 그는 복수를 시작한 게 아니었다. 이제 내가 쫓기는 신세. 회사 로비에서 상사가 불렀다. 김미나, 회의실. 그의 얼굴은 딱딱했다. 자료실로 들어가니 내 데스크가 뒤집혀 있었다. USB가 사라진 자국. 누가 했어? 상사가 물었다.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오빠. 아니, 그 친구, 사채 때문에 나를 팔아넘긴. 조사는 시작되었다. 경찰이 왔다. 자료 유출, 산업 스파이 혐의. 나는 변호를 했다. 저 아닙니다. 제 가족 타지만 증거는 나를 가리켰다. 오키나와 출장 중 내 노트북 해킹 흔적. IP는 서울, 오빠의 집. 나는 오빠에게 전화했다. 너야? 왜? 오빠는 부정했다. 아니야. 그 친구가. 돈 때문에. 하지만 늦었다. 나는 정직 처분. 5년 쌓은 경력, 물거품. 집은 팔렸고 직장은 잃었다. 복수는 역으로 돌아왔다. 지은이가 도왔다. 소송 걸어. 명예훼손. 하지만 나는 피곤했다. 그만할게. 그냥. 떠날까 봐. 지은이는 화냈다. 너답지 않아. 그 새끼들 때문에.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나답다. 나는 누구지? 가족을 지키려다 잃은 여자.
나는 어머니의 유품을 다시 봤다. 상자 속 편지 외에 일기장. 어머니의 글씨. 민준아, 오빠 이름, 너는 강해질 거야. 미나는. 너무 착해, 착함. 그게 내 약점이었다. 나는 결정했다. 마지막 복수. 진실 폭로. 하지만 선택적으로. 익명 블로그를 만들었다. 가족의 배신. 제목, 아버지가 어머니를 죽였다. 세부 사항 없이, 암시만. 10년 전 사고, 자백 편지 게시 후, 조회수가 폭발했다. 댓글, 진짜. K드라마 같아. 증거 없음. 가짜, 논쟁 시작. 오빠가 연락 왔다. 너 한 짓이야? 아버지 상태 안 좋아. 나는 대답했다. 내 도박 폭로도 할까? 오빠는 애원했다. 제발, 회사 도와줘. 자료 유출. 내가 막을게. 그는 그 친구를 설득하겠다고. 며칠 후, 오빠가 회사에 왔다. 자료 돌려받았어. 사과 편지 상사는 용서했다. 재기용 나는 돌아왔다. 하지만 신뢰는 깨졌다. 팀원들의 눈빛, 스파이. 집 문제도 해결 안 됐다. 새 주인이 미미 이사 왔어. 돈만으로는 안 돼. 법적 싸움 시작. 지은이의 도움으로 소송. 하지만 과정이 길었다. 그 사이 아버지의 건강 악화. 알츠하이머 초기 증상. 미나. 집이 어디야? 아버지의 질문에 가슴이 아팠다. 나는 간병인을 고용했다. 돈은? 퇴직금. 빈털터리. 오빠는 돕겠어라고 했지만 또 사라졌다. 도박 재개. 나는 추적했다. 카지노, 온라인 사이트. 오빠, 그만해. 메시지 보냈지만 읽지 않음. 한밤 꿈을 꿨다. 어머니가 말했다. 용서해. 하지만 자신을 잃지 마. 깨어나니 결심. 복수 중단. 대신 재건. 새로운 집 사기. 작은 원룸. 직장에서 열심히. 하지만 운명은 비웃었다. 소송 승소. 집 돌려받음. 새 주인 퇴거. 그런데 집안 벽이 부서져 있었다. 누가? 오빠. 돈 필요해서. 개조하려 했어. 그는 또 배신. 분노가 폭발. 나는 경찰 불렀다. 파손, 오빠 체포. 배신자, 그의 눈에 눈물이. 미안해. 가족인데. 재판. 오빠 유죄, 집행유예. 아버지는 병원. 나는 집에 혼자. 빈방, 진짜 집. 이 빈 껍데기. 집으로 돌아온 첫밤, 나는 잠 못 이뤘다. 벽에 구멍, 오빠가 망치로 친 흔적. 돈 될 거야, 이 그의 변명. 나는 청소를 했다. 먼지 쌓인 바닥, 어머니 사진. 눈물이 떨어졌다. 이 집은 저주였다. 사랑과 배신의 무덤. 다음 날 아버지를 데려왔다. 병원 퇴원. 여기. 우리 집. 아버지의 눈은 흐렸다. 알츠하이머가 진행됐다. 나는 대답했다. 네, 집이요. 우리는 살았다. 나, 아버지, 간병인. 오빠는 감옥 아닌 재활센터. 도박 중독 치료. 일상은 고통이었다. 아버지의 헷갈림. 어머니 어디? 지난 밤에 갔어. 그의 환각. 나는 안아주었다. 곧 올 거야. 속으로는 울었다. 이게 복수의 끝? 아니, 시작. 회사에서 승진. 자료 유출 사건 후 더 열심히. 상사, 너 강해졌어. 하지만 속으로는 갈라졌다. 동료들의 속삭임. 가족 문제 많네. 지은이와 만났다.
오빠 치료 끝나면 용서, 그녀의 질문. 나는 대답했다. 모르겠어. 하지만 잊진 않아. 우리는 와인 마셨다. 새 남자 만날래? 지은이 장난. 나는 웃었다. 집부터. 그런데 익명 블로그가 다시 떠올랐다. 내 게시물이 바이럴. 기자 연락, 인터뷰, 나는 거절. 하지만 누군가 파헤쳤다. 김씨 가족 살인 은폐, 기사 나옴. 아버지 이름, 오빠 이름. 패닉. 아버지가 봤다. 이게. 그는 소리쳤다. 나는 진정시켰다. 가짜예요. 하지만 늦었다. 이웃들 눈초리. 살인자 딸. 오빠 센터에서 전화. 미나, 나봐의 도와줘. 나는 갔다. 센터 회의실. 오빠는 마른 몸시 기사 봤어. 너 한 짓, 나는 부정. 아니, 하지만. 진실이야. 오빠는 울었다. 엄마 죽음, 나도 알았어. 어렸을 때, 들었어. 아버지 때린 거, 트위스트. 오빠도 알았다. 왜 숨겼어? 그는 물었다. 너 지키려고의 내 대답. 우리는 안았다. 형제잖아. 그 후, 변화. 오빠 치료 계속. 직장 구함. 카페 알바. 돈 모아 갚을게. 아버지도 약 먹으며 안정. 집 수리. 벽 메꿈. 새 가구. 하지만 논쟁. 블로그 댓글, 딸이 왜 숨겼어? 공모. 아버지 용서? 정이냐 가족이냐? 나는 읽으며 생각했다. 옳은가? 한 해 후, 가족 모임. 집에서. 오빠 요리. 아버지 웃음. 집 좋네. 그 순간, 평화. 하지만 문 두드림. 기자. 진실 말씀하세요. 나는 문 닫았다. 복수는 끝났나? 아니, 영원히. 평화는 착각이었다. 기자 사건 후, 더 많은 시선. 회사에서 가족 스캔들 소문. 상사, PR팀 만나 나는 설명했다. 과거예요. 이제 끝. 하지만 끝나지 않았다. 오빠가 말했다. 폭로하자. 모두 그의 제안. 자백서 공개, 치료 시작. 나는 반대. 아버지 버틸 수 없어. 논쟁. 오빠, 숨기면 더 아파. 아버지, 내가 할게. 결정. 기자회견. 집 앞 카메라 플래시. 아버지 떨며 10년 전 실수로. 아내를 오빠, 도박, 은폐, 미안 나 가족 지키려 했어요. 잘못. 세상 반응. 지지, 용기 있어, 비난, 늦었어. 법 앞에 재판 재개. 아버지 기소, 집행유예. 오빠 벌금. 집은 팔지 않았다. 하지만 같이 떨어짐. 나는 팔았다. 새 집, 제주. 시작하자. 가족 동의. 제주 바다. 아버지 산책. 오빠 낚시. 나 책 쓰기. 배신의 집. 베스트셀러. 독자 논쟁. 주인공 옳았나? 책 끝. 편지. 진짜 집은 마음, 하지만 현실. 오빠 제도박. 사라짐. 아버지 악화. 나 혼자. 비극. 아니, 선택. 복수 끝. 삶 시작. 제주에서의 새 삶은 꿈 같았다. 하지만 꿈은 깨지기 마련. 오빠의 제발. 돈 좀. 마지막 메시지. 나는 찾았다. 카지노. 왜 또, 오빠, 중독이야. 도와줘. 이번엔 강제 입원. 센터. 아버지와 나, 기다림. 책 출간 후, 인터뷰.
복수 후회. 아니, 성장. 하지만 속마음. 후회. 집 팔린 날, 울음. 가족 모임, 웃음 속 긴장. 아버지 회상. 미나, 너 엄마 닮았어. 알츠 끝 무렵, 진실. 사고 아니야? 하지만. 오빠가 봤어, 오빠가? 목격자. 오빠 고백. 나 도와줬어. 아버지 막지 않았어, 왜 충격. 배신 기품. 나는 용서. 아니. 끝내자, 오빠 퇴원 후. 헤어짐. 각자 집 찾아. 나 혼자 제주. 바다봄, 진짜 집. 나 자신. 독자여, 논쟁하라. 정의인가, 사랑인가.